자, 오늘은 여러분이 필기 도구를 들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하면,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치면서 공부했던 방식, 그리고 또 여러분이 중간고사 때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이 한번 좀 써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터디 스케줄러 같은 거 있죠? 아닌가? 뭐 다이어리 이런 거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막 꾸미고 있잖아. 한 가지로 통일하세요. 한 가지로 통일하시고요. 다이어리 꾸미는 거 좋아하는 친구는 다이어리에다가 어딘가 한 군데, 자, 오늘 나의 다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써야 될 게 있어요. 혹은 스터디 플래너, 거기에는 시험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딱 다짐을 써야 됩니다. 첫 번째, 다짐이라기보다는 내가 중간고사 때 느꼈던 점, 그리고 내가 실수했던 점들을 여러분이 딱 분석해보면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공부를 했더니 이런 점에서 모자랐다. 그러면 나는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방법을 쓰겠다.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실패하면 안 되잖아. 등급이 나오는 거는 1차 고사하고 2차 고사하고 수행평가 합해가지고 등급이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끝나거나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만 가지고 등급이 몇 등급, 이거 의미 없는 거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무리 잘해봤자 수행평가 날리고 하면은 그 등급 다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 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공부했던 방식들을 다 여러분 정리해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많이 실패했던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고 하면, 선생님은 필기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요, 필기 도구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울할 때나 좀 안 좋을 때 문방구 나갑니다. 이 아줌마 나이 든 아줌마들도 나갑니다. 이렇게 문방구에 나가서 새로운 볼펜이 뭐가 있을까 막 다 써봅니다. 이거 잘 나오네. 이 색깔 이쁘다. 나의 공책에 이 색깔로는 중요한 내용을 쓰고 이 내용은 필기 내용을 쓰고 뭐 이거는 옆에 꾸미고 이러면서 막 행복해합니다. 근데 그런 도구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공부하려고 하면은 공책 펼쳐놓고 연필 뚜껑 다 따고 딱 이래가지고 시작하니까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의 노트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문제집에 있는 거,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거, 그리고 또 문제 풀었던 거, 또 전문제집에 있는 거, 자습서에 있는 거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필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 들었습니다. 하긴 그거를 다 끝내고 나서 딱 공부하면은 사실 만점이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국어가 그랬어. 국어가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그냥 조금밖에 못 보고 시험 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필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그런데 선생님 필기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았다면서요? 만점 받았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예 그렇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찍부터 시작해야죠.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죠. 언제부터? 오늘부터 아닙니까? 시험 끝난 오늘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시험 기간 때 그거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선생님은 그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영어 수학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것들을 그 전날 시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전날이나 뭐 한 2, 3일 전에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되죠. 맞잖아. 그 전날이나 며칠 전에 시작할 것들은 외우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급하게 딱 해가지고 딱 외워야 되는 애들 거기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배분을 내가 잘못한 게 있었다면 시간 배분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이제 내가 그걸 잘못했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 너무 게임을 많이 했다.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렸다. 혹은 이번에 뭐 어떤 일 때문에 못했다. 다음번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세웁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알겠죠? 지난 시험의 반성, 그리고 그에 대한 나의 계획, 다짐. 이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나는 또 그 패턴대로 공부할 거고 또 그 패턴대로 나는 갈 거니까 그대로 가면 또 망하잖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말고사 칠 때까지 계획표를 짜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험 끝나고 나면 공부 안 되잖아. 그럼 계획표 딱 짜는 겁니다. 알겠죠? 학교에 학사 일정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기말고사까지의 그 몇 주가 있습니다. 몇 주가 있는데 그 몇 주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계획을 좀 짜면 안 좋겠습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쌤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획대로 먼저 딱 세워두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딱 기말고사가 언제 친다, 학교 학사 일정을 딱 보시고 여러분이 그에 맞추어서 계획표를 딱 짜는 겁니다. 이때까지 나는 영수를 이렇게 하고 여기 이쯤 돼서 나는 이거를 하고 저거를 하고 그 계획표를 여러분이 딱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첫 번째에서 저번 시험에 내가 실패했던 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거에 맞추어서 그 계획표에 것들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계획표만 짜도 벌써 어때? 와, 내가 이거만 따라서 하면 되겠다. 벌써 마음이 좀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실패했던 계획표가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는 이대로 한번 잘 해보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획표대로 할 적에 보면 뭐 특별히 어떤 문제집을 사야 된다, 그리고 또 나한테 뭐 어떤 학용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꼭 보면은 주말에 가가지고 사오면 되는데 평일날 학교 마치고 늦게 꼭 간다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요 때는 요거 하고 요 때는 요거 하고 해야 되는데 꼭 하기에는 우리가 그런 날이 있어. 오늘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날,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그 고백하는 날. 갑자기 어느 날 밤늦게 감성 돋아가지고 나 오늘은 꼭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날 꼭 있잖아. 맞죠? 나 오늘 어떡하지? 그래, 오늘은 진짜 한다.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문자 쓰기 시작하고 뭐 카톡 막 길게 쓰기 시작하고 지우다가 감성 돋게 그런 거 할까요 말까요? 고백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 미쳤는갑다 내가 와 이러노 이러면서 맞죠? 삭제하기도 어렵잖아. 요즘 삭제해도 흔적이 다 남는다며. 하물며 편지 안 돼. 선생님한테 고백했던 그 많은 분들의 편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자, 중요한 건 선생님도 고백했어. 그날을 견디지 못하고 고백해가지고 진짜 흑역사. 여러분들 흑역사 만들지 말고 감성 돋는 시간에 괜히 이렇게 딱 그거 하지 말고, 자, 오늘 이날은 이거 할까? 오늘은 흥분했습니다. 흑역사 때문에.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딱 여러분의 스케줄대로 여러분이 하겠다고 좀 이렇게 계획을 다져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중학생 아닙니다.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죠. 특히 선생님같이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건 좋죠.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여러분은 영상을 찾아봤을 거고, 이 선생님의 강의는 언제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활용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이 듣고 있잖아요. 시간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 매체들을 활용하고 여러분의 그것들을 시간들을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만들어 나가면 진짜 멋진 고등학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봤던 그냥 아이들, 고등학생인지 모르겠는 온라인 강의를 선생님이 아침마다 콜센터도 아닌데 깨워야 되고, 시간 관리는커녕 없고,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생각도 없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도 없고, 이런 친구들 보면 선생님이 뭐를 해줘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거야. 맞죠?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사실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알겠죠? 뭔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기의 생각과 그 생각을 담은 그 계획대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차근차근히 해간다면 여러분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딱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내용으로 갑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소홀히 합니다. 이거 사실 나중에 고3들이 특별히 재수하겠다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수능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재수하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여러분에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과제형을 지양해라, 과제형을 내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꾸 선생님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제형이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과제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 내에 진도를 나가면서 수행평가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행평가가 한두 개입니까? 아니죠. 특별히 막 이렇게 시험 치지 않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선 수행평가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수행평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1차 고사, 2차 고사, 수행평가 합해가지고 우리의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평가 생각보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수행평가. 지금 여러분이 계획표를 썼다면 그 계획표에 수행평가 계획까지 함께 넣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계획을 발표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벌써 학기 초에 수행평가 계획을 주신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반드시 수행평가를 언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의 계획표에 꼭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급하게 후닥후닥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는 것보다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수행평가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채점을 쉽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죠. 등급을 내려고 하면은 특별히 1차 고사, 2차 고사가 쉬웠고 점수가 애들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면 수행평가 점수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남들하고 똑같은 거 말고 맞죠? 나만의 뭔가를 담은 진짜 진정한 포트폴리오인 수행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겁니다. 주말 동안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미리 준비하면 그날 당일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잘 찾아보십시오. 과목마다 수행평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어떤 수행평가를 하고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이 꼭 알아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시험을 혹시 못 쳤다 하더라도 수행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은 여러분의 결과가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수행평가 그 몇 점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의 등급이 문을 닫고 갈 수도 있고 열고 갈 수도 있어요. 문을 닫고 간다 열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2등급 끝이다 혹은 내가 3등급 처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3등급 처음 뭐 이런 것보다는 겨우겨우 1등급 딱 마지막이거나 2등급 마지막이거나 맞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잖아. 몇 점 차이 안 나고 등급 얼마 안 나는데 딱 갈리니까 그게 수행평가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참, 수행평가와 함께 여러분한테 그 등급을 나누는 중요한 게 누군 줄 압니까? 서술형 평가. 이번에 여러분 지필평가 쳤을 텐데 서술형 평가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그냥 아무데나 씁니다. 선생님들은 정말 고민해서 채점 기준까지 꼼꼼하게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썼을 때는 어떻게 하고 부분 점수는 어떻게 주고 부분 점수까지 친절하게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데나 씁니다. 뭐 글자 날려 쓰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요 뭐 서술형이면 웬만하면은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답해야 되잖아요. 이다. 맞죠? 웬만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 답을 쓸 적에 그 서술형에 있는 조건들을 다 여러분이 넣어서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냥 대충 쓰지 마시고요. 이럴 때 이렇다면 이런 것들을 넣어서 써라라고 하면 거기 딱 동그라미 쳐가지고 아, 이 내용을 써서 문장을 완성해라구나. 이 내용을 빼면 나는 감점이 있겠구나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 쓸 적에 그냥 쓰지 마십시오. 서술형 평가 하나에 객관식 문항 두 개 정도가 날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등급을 잘 받으려면 서술형 문항 답을 조건에 맞게 잘 써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당연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세 번째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수행평가를 꼭 챙겨라입니다. 네 번째, 독서활동입니다. 여러분 독서활동 했습니까? 생기부 관리하는데 왜 독서를 안 합니까? 한 달에 한 권은 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권은 해야 되고요. 특별히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고 자기가 자연과학 계열로 가겠다 하라고 하면 생명과학 관련 책을 한 달에 한 권은 읽어주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생명과학 책을 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자기의 꿈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다양한 방면의 도서들을 한 달에 한 권은 꼭 읽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면접을 할 때 맞죠? 자기소개서가 또 차츰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소개를 할 적에 독서가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뭔가의 그 포인트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독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 생활기록부 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 몇 개 없습니다.
맞죠? 자발적으로 하는 것 중에 몇 개 없는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내 전공과 관련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독서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서를 놓쳤다라고 하면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고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권씩 여러분이 독서 활동을 꼭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 활동 했던 거 그냥 독서 활동해서 선생님한테 제목과 뭐 저자만 주면 안 되죠. 왜 꼭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죠? 선생님 입장에서 얘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 인터뷰하기도 어려워. 그렇다면 여러분 독서 정합 시스템에 여러분이 썼던 내용들을 꼭 입력해가지고 출력물과 함께 선생님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연과학 계열이라면 생명과학 선생님께 꼭 그 내용을 내시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내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생명과학 관련된 뭐 역사책을 읽었다 뭐 이러면은 역사가 좋을까 생명과학이 좋을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서활동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빠뜨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 5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있죠. 자율활동, 그 다음에 뭐 진로활동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활동도 생기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학기 말에 선생님들이 여러분 걸 다 쓰는데 중요한 건 한 명 한 명 학생의 내용이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냥 활동인 것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다 똑같아집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개의 활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자신이 느낀 길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소감문들을 딱 정리해서 선생님께 딱 드리게 되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그 소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 대한 것들을 따로 써줄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자료가 없고 정보가 없어서 다 똑같이 쓰는 거잖아요. 맞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보를 최대한 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점을 느꼈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뭐 다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딱 하게 되면 선생님은 이 학생은 이 활동을 통해서 뭐 이러한 점을 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꼭 보면은 12월 달에 가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한꺼번에 하면 생각도 안 납니다. 또 친구들과 다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딱 3월달, 4월달밖에 안 지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3월달, 4월달 것까지 쓰거나 아니면 지나간 건 모르겠다 하면 이번 달부터 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은 여러분이 꼭 소감문을 꼭 써서 선생님한테 미리 중간중간에 주면 좋나? 선생님은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창의적 체험 활동 언제 드리면 될까요? 미리 챙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1학기 말이나 2학기 말에 챙겨주길 바란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USB에 창의적 체험활동 날짜와 그 활동 제목과 여러분의 소감문을 간단히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쓰는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생활기록부부터 여러분의 성적관리까지 여기까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좀 뭔가 마음에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습니까?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점검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새로 시작합시다. 알겠죠? 화이팅!